9월 22일 토요일 서울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경마는 이제 뭐 추석을 2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성도 빡빡합니다. 빡빡하고 좀 출전 두수도 최근 들어서보다는 조금 더 많은 마필들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재미있는 경주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 편성 자체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경마가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그 점은 항상 감안하시고 출전 두수가 적든 많든 적중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좀 신중하게 경마는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 2세 안말의 경주죠. 10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최단거리에 안말 루키들의 경주입니다. 따라서 뭐 어느 마필을 과신하는 그런 경마는 좀 피해야 되는 편성으로 보이고요. 여기는 좀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몇 두 보입니다. 근데 아직은 이세마기 때문에 힘이 좀 덜 차 있는 모습입니다. 이 중에서는 아마 내년도 안말 대상 경주에 나갈 마필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는 보여집니다. 자, 일단 보시면 뭐 1번 아리온 긴카라든가 2번 덧선 불사조, 그리고 5번 영원한 스타, 그리고 8번 골든 레인 등이 좀 앞선을 좀 노릴 것으로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이 중에서는 이 경주 경험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5번마 영원한 스타. 이번 편성에서는 이 5번마 영원한 스타와 11번마 원모 타임 이 두 마필이 데뷔전을 치렀었던 마필입니다. 이 영원한 스타가 아무래도 경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유리해 보이는 그런 편성입니다. 여기에 게이트 이점에 있는 이 2번마 덧선 불사조 이역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주행심사에서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번 경주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최근 이역기수가 상당히 좀 열심히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 보이는 편성입니다. 여기에 이 3번만 포마드가 이 발주, 그러니까 주행심사에서 발주가 좀 안 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마필이 상당히 좀 체형도 당당하고요. 주행 자세가 조금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000m 단거리기 때문에 딱 스타트를 딱 하고 나면 끝나는 그런 경주라서 발주가 좀 어려운 마필들은 고전을 좀 할 수밖에는 없는데, 글쎄요, 이번 경주에 어쨌든 뭐 게이트에 이점이 있고 이동화 기수가 어느 정도 좀 발주만 끊어낼 수 있다면 저는 막판 뒷심은 뭐 분명히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마필은 역시 이 4번마 클러치 러브입니다. 이 마필이 이 주행심사 모습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고 역시 발주가 안 됐던 마필입니다. 근데 다만 라스트 끝걸음은 상당히 좋았는데 이 세클포드의 장화거든요. 이 마필도 역시 이 주행심사 모습, 조교 모습을 보면요, 상당히 좀 신마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 아마 이번 경주에 이 9번마 용비교 이 마필이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좀 가늠이 안 되는 마필입니다. 이 조교 모습을 보면 어쩔 때는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데 어쩔 때는 좀 무거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이 송재철 기수 신마 경주의 인기마다 그러면 솔직히 좀 믿음은 덜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앞서 말했던 이 1번, 2번, 5번, 8번 이 네 마필이 선행 경합에 이 3번마 포마드와 4번마 클러치 러브 이 두 마필이 취입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정도의 편성으로 보고, 선행마 중에서는 이 2번마 덧선 불사조와 5번마 영원한 스타 이 두 마필의 걸음이 조금은 좋아 보이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영원한 스타, 2번마 덧선 불사조, 3번마 포마드,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클러치러브,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데뷔전을 나서는 마필도 있고 이제 데뷔전을 가졌던 마필들, 근데 전적이 짧은 마필들이죠. 다 거의 다가 이제 일전을 뛰었던 그런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데뷔전에서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다. 이런 마필들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교 상태가 좀 양호한 마필들이 다수 포진을 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힘들이 차가고 있는 그런 느낌의 마필들이 좀 몇 두가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어떤 능력을 보일지 가늠하기가 조금 어려운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이 8번마 어디든지 그리고 10번마 나인스피어,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중에서 이 10번마 나인스피어는 데뷔전 5월달에 데뷔전을 가졌는데 스타트 능력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은 보여줬는데 이번 게이트에서 고전을 좀 했죠. 그러니까 막판 걸음이 나오지를 않고 거의 걸어오고 말았습니다. 주행 불량기를 보이면서 주행 심사를 받았는데 주행 심사 기록은 좋았는데 이때가 기록이 좀 빨랐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 자체를 좀 믿기는 어렵고 좀 외곽에 있다는 단점, 이 점도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8번마 어디든지 직전에 외곽 게이트에서 조금 아쉬운 승부를 했던 8번마 어디든지가 앞선 마필들 중에서는 조금은 유리해 보이는 마필이고요. 데뷔전에 나와서는 이 1번마 라운블레이드, 뭐 스킨맨의 자마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혈통족 기대치 그리고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주행 심사 모습만 놓고 보면은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는데 저는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행 자세도 좀 안정적이었고요. 어쨌든 게이트에 2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역 기수가 조금은 서두르는 전개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선에 8번마 어디든지나 10번마 나인 스페어가 선행을 가면 바로 그 뒤에 안쪽으로 붙어서 갈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라운블레이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자리라고 얘기하죠. 선의권의 꽃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말이 1번마 라운블레이드고요. 4번마 더선 커밍은 이제 데뷔전에 좀 나서고 있는데 이 마필도 지금 스타트, 그러니까 주행 심사의 모습에서는 스타트에 좀 단점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카우보이 칼의 자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순발력은 분명히 좀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 조교 모습 상태도 상당히 좀 양호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주행 심사와 달리 저는 김효정 기수가 게이트 이점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편성에서는 어쨌든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뒤쪽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에서 기습 선행을 좀 노릴 수도 있는 그런 마필도 보여지기 때문에 4번마 더 선 커밍의 전개도 저는 좀 좋아 보이고요. 이 3번마 골든 세이브가 데뷔전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그럼 막판에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막판 탄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처럼 보이고요. 자, 임다빈 기수가 최근에 조금 하향세인데 어쨌든 컨디션을 조금 회복하기를 좀 기대해보는 그런 편성입니다. 여기 이 7번마 버건디는 저는 마필 상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보면 좀 상위군 마필들과 병합을 하는데도 비교적 좀 잘 따라가기는 했는데 글쎄요, 이 데뷔전의 모습만 놓고 보면 이렇다 할 좀 특징이 좀 없어 보인다. 그 점 때문에 조금은 이번 경기 제가 추천은 안 할 건데 현장에서는 아마 이 7번마 버건디 이 마필의 상태를 한 번쯤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기존에 보였던 걸음이 어떻다 뭐 이런 것보다는요, 어쨌든 이 마필들이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좀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어디든지, 3번마 골든 세이브, 1번마 라운블레이드,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더 선커밍,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저는 뭐 1번마 라운블레이드, 왜냐면 이 8번마 어디든지나 3번마 골든 세이브는 인기 많을 가망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별로 없고요. 그러면 1번마 라운블레이드나 4번마 더 선커밍이 좀 선전해 주기를 좀 기대해 보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400m 전체란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뭐 국산마 6등급에 1400이나 1700에 출전하는 마필들은 기본적으로 부진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들도 역시 부진마 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진마 편성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부진마 편성에서는 공부하다 보면 인기마가 나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나마 보여준 게 그거다 이거기 때문에 보는 눈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옥석을 어떻게 가리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일단 이 3번마 OPS 탑 편성표를 딱 받고 마피를 봤을 때 이 OPS 탑이 좀 막판 근성이 좀 있어 보이는 마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뭐 성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두 번 나와서 두 번 다 바닥권이었지만, 부진마 편성에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거기에 1400 경주 거리까지 늘렸다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봤는데, 저는 이 조교가 조금 많이 약해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좀 제외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 경주는 이 1번마 챔피언 사스, 그리고 9번마 파워질주, 10번마 청룡기운, 이 세 마필이 선행으로 좀 앞선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부진마 경주에서 앞선을 갈 수 있다면 어쨌든 유리한 거죠. 자, 근데 이 중에서도 1번마 챔피언 삭스, 어쨌든 1번 게이트죠. 그리고 기본 순발력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 있는 마필입니다. 조상범 기수가 마음만 먹는다면 도주성 선행도 좀 가능해 보이는 마필입니다. 물론 1400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어쨌든 도주성 선행을 가서 버티기를 노려야 되는데, 부진마 경주기 때문에 마땅히 뒤에서 치고 올라간 마필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개로 봐서는 1번마 이 챔피언 삭스의 전개가 좋아 보이고, 이 9번마 파워 질주는 글쎄요. 저는 뭐 송재철 기수의 부진마를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는데, 초교 때 이 마필이 왠지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상당히 좀 활기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조교의 모습으로 송재철 기수가 좀 마음 먹고 앞선을 좀 간다면 버틸 수 있는데, 이마필이 과연 선행을 갈 수 있을까죠. 그런데 뭐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모습으로는 솔직히 앞선 가기가 쉬운 마필이 아닌데, 이 데뷔 전의 모습을 보면 3번 게이트에서 물론 뒤로 밀리고 말았지만 초반 스타트 타임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이 정도를 뛰는 마필도 별로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자, 10번마 청룡기호는 기본적으로 신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 보이고, 외곽에서 선행을 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선행 가는 마필들 중에서는 1번마 챔피언 삭스와 9번마 파워 질주가 좋아 보이고요. 마필의 상태로 그냥 봤을 때, 마필의 상태로 봤을 때 저는 근성 있는 마필이 2번마 미스터 카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근성 있는 마필로 보인다는 뜻은 2편선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편선에서. 거기에 또 이역 기수죠. 어쨌든 최근에 저는 이역 기수 당분간은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막판 근성을 좀 보일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미스터 카라로 보이고요. 8번마 불국시대는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솔직히 좀 어렵죠. 어려운데 최근에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 문세영 기수가 연속해서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필보다는 기수가 더 무서운 거죠. 어차피 부진마 경주기 때문에 끌고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7번마 블랙러시안이 어느 정도 좀 관심권에 있기는 할 텐데 저는 이 마필이 역시 수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조교가 좋아 보이는 마필 이런 마필들 위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편성입니다.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인기마들입니다. 결국은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파워질주, 1번마 챔피언 삭스, 2번마 미스터 카라,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불국시대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데 이 8번마 불국시대는 아마 현장에서 인기 1, 2를 다툴 마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을 제가 복병마로 놨을 때는요. 현장 상태를 보시고 이 마필이 괜찮아 보이면 무조건 출마합니다. 근데 이 마필이 별로다 그러면 아예 빼고 배팅을 하셔야 환수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서울 사경주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편성으로 봐서는 중약 편성적으로 보여주고요. 어느 정도는 좀 우열이 드러나는 인기마 선전 구도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경주에서는 이 1번마 우억수로와 9번마 로얄삭스, 11번마 서브스카이가 초반 선행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요. 6번마 하늘감동, 8번마 한마디 말도, 그리고 10번마 레인스타가 막판 탄력을 보일 편성입니다. 자, 직전 승군전에서 나란히 무너졌던 마필이죠. 1번마 우억수로, 그리고 9번마 로얄삭스. 자, 근데 이 1번마 우억수로는 5월달 경주 승군전에서 인기 2위의 마필이었습니다. 한창 주가를 올리던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선행을 못 갔죠. 선행을 못 가면서 걸음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곽으로 계속 주행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주행심사를 거쳐서 나오는데 주행심사의 모습은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그렇게 뭐 발빠르게 뭐 나오지도 않았고 막판에 그냥 탄력을 보이며 지금 들어왔는데 1번 게이트의 문세영 기수 그리고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인기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9번마 이 로얄삭스 임다빈 기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조금 컨디션 저하를 보이고 있는 기수인데 이 로얄삭스가 5월달 경주에서 역시 데뷔전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데뷔전에서 우승을 한 마필들은 어쨌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승군전에서는 앞선을 가기는 했지만 막판 걸음이 전혀 나오질 않았고 상대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 절치부심하고 지금 나오는 마필인데 어쨌든 이 데뷔전과 승군전에는 약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상적인 주기로 좀 출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조교 모습을 보면 전체적으로 상태는 양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지금 외곽에 있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전 1번 우억스로와 함께 이 9번마 로얄삭스가 초반에 강하게 앞선에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고 11번마 서브스카이도 좀 순발력은 있는 마필인데 지금 외곽으로 밀려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전개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하게 보기는 조금 어렵게 보고요. 자, 그리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 이 6번마 하늘감동
시시운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시시운 기수와는 비교적 호흡이 지금 잘 맞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계속해서 좀 아쉬움을 지금 주고는 있고 막판 뭔가 한 발이 조금 모자라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는 있는데 과연 이번 경주 어쨌든 경주의 흐름은 상당히 좀 빠를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주 흐름을 좀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게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10번마 레인스타는 여기 나오는 마필들 중에서 뭐 경험상으로는 제일 많다라고 봐야 되고 막판 근성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승군 이후에 조금은 침체기를 좀 겪었습니다. 컨디션 저하를 보였는데 최근에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 걸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근성이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유리한데 이마필은 만약에 이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좀 빠르게 흘러가 버린다면 좀 고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만의 걸음으로 막판 한 발의 기회는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간다면 저는 막판 한 발을 지금 쓸 수 있는 마필이고 이런 마필들을 김정준 기수가 상당히 기승을 잘합니다. 막판까지 근성을 보이면서 올라오는 마필들을요. 그러니까 결국 초반 스타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초반 스타트라는 게 꼭 빨리 붙어서 선행 경합을 해라 이 뜻이 아니고 자기만의 걸음을 내는데 늦발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 4코너 돌 때 외곽에서 자리만 잡을 수 있으면 저는 막판 직선주로에서는 분명히 탄력을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초반에 만약에 거리가 멀어지면 시간과 거리가 좀 아쉬울 마필이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좋게 보는 마필은 이 8번마 한마디 말도입니다. 자,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승군전이죠. 승군전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은 상당히 좀 유리해졌습니다. 자, 이 마필이 뭐 농협회장배도 나갔었던 마필이고요. 이세만 시절에는 그리고 조금 아쉬운 모습, 12월 달 마지막 경주에서 럭키 페이머스에 이어서 이제 2착을 차지했던 마필이고 직전 경주가 장기 휴양 이후에 돌아온 경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양 공백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공백을 좀 극복을 해낸 마필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마필은 앞뒤가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단거리보다는 저는 중장거리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번 경주는 지금 1300에 출전을 했습니다. 1400에 출전을 했다면 저는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이 8번마 한마디 말도에 좀 우승 가능성을 높게 볼 텐데 경주거리가 1300m 선행마가 조금은 더 유리하다 이런 경주 거리이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은 아쉬운데 어쨌든 이번 경주 봤을 때 8번마 한마디 말도가 어떤 승부를 하느냐 왜냐하면 이 마필은 선행도 되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만약에 선행 경합을 강하게 가버리면 1번마 우옥수로나 9번마 로얄삭스의 전개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8번마 한마디 말도가 선행 경합을 하기보다는 뒤에서 차분히 따라가기를 바라는 편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막판에 분명히 앞선이 조금은 걸음이 무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번 경주에 앞선에 갈 수 있는 이 1번마 우옥수로나 9번마 로얄삭스 중에 어느 한 마필이 버티고 선입고시 따라갈 8번마 한마디 말도의 전개가 좋은 가운데 막판 근성 있는 10번마 라인스타가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고요. 아마 인기마가 될 6번마 하늘 감동이 뭐 현장 상태는 뭐 주시해야 됩니다. 현장 상태는 주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는 이 마필이 물론 인기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개가 조금은 애매할 수도 있는 저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늘 감동을 조금은 뒤로 돌리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한마디 말도 그리고 1번마 우억스로 10번마 레인스타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로얄삭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오래 보면 볼수록 골치 아픈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충마급이 서 있죠. 이 1번마 겨울장미.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1700m 경주라는 거, 거기에 1번 게이트, 뭐 최고의 게이트를 잡았고, 기수도 문세영 기수, 거기에 선행을 가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마땅한 선행마가 없습니다. 이 8번마 원더풀 웰스가 기본적으로 좀 선행을 가던 마필인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겨울장미 입장에서는 조금은 수월한 선행을 갈 수도 있고 1700의 1번 게이트에서 선행까지 갈 수 있다면 뭐 그거 이상 좋은 거는 없죠. 그리고 넘어올 마필들도 그렇게 강한 마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물론 뭐 여러 가지 마필들이 돌아가면서 팔리겠지만 아마 인기 1, 2가 될 마필이죠. 이 11번마 붉은 태양. 저는 결국은 이 1번 겨울장미와 11번마 붉은 태양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11번마 붉은 태양은 지금 6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을 한 마필이고 직전 승군전에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기본적인 순발력은 어느 정도 좀 있는 마필이고요. 3, 4코너 외곽에서 무빙을 뜨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특별한 능력마가 없어 보이니까 1700에서 11번 게이트는 정말로 불리한 거죠. 정말로 불리한데 이번 경주는 편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CC형 기세 주특기인 3, 4코너 무빙을 뜬다면 저는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마필의 상태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상태로 봐서는 조교 자체는 막 강하지는 않은데 마필의 상태는 거의 뭐 붉은 태양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좋은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4세 마필입니다. 4세인데 지금 6점뿐이 안 뛰었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5세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더 이상 뭐 아낄 것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1번마 겨울장미와 11번마 붉은 태양 이 두 마필의 저배당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경주고요. 그렇다면 이 두 마필을 어느 정도 위협할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선행을 갈 수 있는 4번마 원더풀 세치라든가 6번마 스터닝 서브가 그래도 그나마 이름값이 있고 최강현마가 직전 경주 좀 어느 정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인기마가 될 수는 있는데 저는 일단 마필의 상태로만 보면 이 10번마 당대 초월의 상태가 되게 좋아 보입니다. 자, 빅투아르 기수 최근에 상당히 열심히 타고 있는 기수고요. 직전에 이제 디에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제 사착을 했던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잘 안 되는 마필입니다. 자, 1700의 스타트가 안 되는 외곽 게이트의 말, 뭐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무조건 버려야 되는데 자, 이번 경주는 어쨌든 겨울 장미를 빼고는 마땅한 순발력 좋은 마필도 별로 없고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들이 좀 뭉쳐가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러면 10번마 당대 초월의 이 늦발 아닌 늦발이 크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뒷심 좋고 근성은 있는 마필입니다. 거기에 기수까지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했다면 어차피 해볼 만한 편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번마 당대 초월도 무시 못할 것 같고 자, 이 9번마 미스 큐피드 제 방송을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마필을 데뷔 전부터 좀 노렸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 마필인데 실전에서는 걸음이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저보다도 마주가 더 속이 상하겠죠. 마필도 뭐 싼 마필은 아니니까. 자, 근데 이 마필이 강급이 됐습니다. 강급이 되면서 드디어 국산마 5군에 나왔습니다. 그럼 뭐 편성은 해볼 만한 편성 아니겠습니까? 이 마필이 데뷔 당시에는 약간의 순발력도 좀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1조 심사명 마방에서 이 미스 큐피드와
골든 스나이퍼 이 두 마필을 동반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이 두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9번만 미스큐피드가 조금은 더 나아 보입니다. 자, 결국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저배당을 좀 인정하고 가야 되는 편성인 가운데 좀 이변을 노릴 수 있는 마필 선에서 뭐 좀 승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겨울장미, 11번마 붉은태양, 10번마 당대초월,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미스큐피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제4회 건전경마 기념경주 타이틀이 붙은 전체 11마필이 출전하는 편성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요, 제가 7번마 원더풀 스위트 이 마필을 예상해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인기 도면에서는 뭐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이고 기본적인 순발력 그리고 막판 근성까지 갖고 있는 마필이고 최근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이야 기수가 기승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야 기수가 연속해서 기승을 하면서 이 마필의 상태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이 마필이 그 조교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과연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나머지 마필들보다 뭐 압도적으로 능력 있는 마필이냐 하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만약에 이번 편성에서 7번마 원더풀 스위트를 좀 강하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 예상은 그냥 참고만 하시는 정도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1번마 커맨드 블루, 3번마 여왕 삭스, 7번마 원더풀 스위트, 여기에 10번마 마루 장군 등이 초반에 앞선을 장악하면서 경주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중에서는 상태가 좋아 보이는 이 3번마 여왕 삭스와 역시 인기 있는 7번마 원더풀 스위트 이 두 마필 정도가 이제 막판까지 좀 버틸 것으로 보이고 1번마 커맨드 블루는 아무래도 저 게이트의 이점은 있지만 좀 들쭉날쭉한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막판 뒷심이 그렇게 검증이 안 된 마필이기 때문에 강하게 보기 어렵고 10번만 마루 장군이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곤 있는데 부담 중량도 58까지 지금 올라갔고요. 여기에 좀 앞선을 가야 되는 마필인데 외곽에 있죠. 그러니까 전개 자체도 좀 불리해 보이기 때문에 좀 약하게 보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거리의 특성 1400이라는 경주 거리의 특성상 이제 막판 탄력을 볼 수 있는 이 6번마 창창삭스 9번마 추풍령 이런 마필들이 결국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저는 잡을 수 있다 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6번마 창창삭스나 10번마 추풍령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데 자, 6번마 창창삭스도 좀 기복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믿음을 갖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 마필이 좀 근성이 있는 마필이고 장추열 기수, 장추입 기수가 이제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입력을 좀 보일 수 있는 저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 1400m 경주 거리 경험이 참 많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자 9번마 추풍령이 최근에 두 경주가 이제 혼합군 경주에서 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편성은 좀 강했고 저는 이 추풍령 자체가 직전 경주 이제 김성현 기수가 인기 2위로 기승을 했는데 전개 자체를 저는 잘 못 탔다. 그러니까 역시
김성현 기수다운 전개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보는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이제 이혁 기수가 다시 기승하면서 지난번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좀 빠르게 좀 붙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놓고 바로 그 뒤에 붙여서 선의권 전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막판 탄력은 지금 분명히 보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강하게 보는 마필은 11번마 탱탱볼입니다. 이 마필은 출전할 때마다 제가 추천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만큼 말 이름 그대로 마필이 되게 탄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요. 실제로 경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이 마필이 이착이 많죠. 이착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근성이 좀 모자라지 않느냐,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고, 어차피 앞선에서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판에 버티기가 좀 약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솔직히 이 마필을 이겼던 마필들을 보면요, 그런 소리도 못합니다. 그만큼 편성이 좀 강했었던 마필인데, 지금 이번 경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46주 만에 출출하는 거죠. 거의 1년 11개월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양 복귀 전에 이제 경주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게 가장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주행심사도 뭐 아주 강하게 보는 거는 아닌데 그냥 가볍게 몸 풀었다 정도로 보고 있고, 조교 모습도 그렇게 뭐 과거에 한참 좋았던 그런 컨디션이라는 느낌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탄력은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러 마필들 중에서 기본 능력으로는 11번마 탱탱볼이 상당히 앞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11번마 탱탱볼을 좀 강하게 보고, 원더풀 스위트와 11번마 탱탱볼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본다면 당연히 11번마 탱탱볼이 저는 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7번마 원더풀 스위트가 아까도 말했듯이 조교도 약하고 전개도 애매한데 인기마고, 그렇다면 배당의 메리트도 없고, 그럼 위험하게 노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보는 게 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번 경주는 앞선에서 갈 수 있는 3번마 여왕삭스와 7번마 원더풀 스위트가 초반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게 되면 1400m 앞선이 걸음이 무뎌질 가망이 높고, 그러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마에서 추임마 두 마리를 놓고 배팅하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입권에 붙어있는 마필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추임마를 배팅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11번마 탱탱볼이 만약에 컨디션만 어느 정도의 컨디션만 회복하면 저는 이 마필이 앞선에서 좀 선행 마필들을 충분히 압박하고 갈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1번마 탱탱볼, 9번마 추풍령, 6번마 창창삭스, 그리고 복병마로 선행해서 버틴다면 3번마 여왕삭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여러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스포츠 같은 거, 뭐 축구나 야구 이런 거를 보다 보면, 특히 축구 같은 경우에는 승부는 뻔하다, 뭐 이런 경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그렇게 안 나오죠. 이 서울 7경주가 보시면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1번마 한생브레이싱, 그리고 11번마 노프로블럼, 뭐 이 두 마필의 아성에 이 8번마 엑셀런트 퀸이 과연 막판 탄력 보일 수 있을까? 뭐 이 정도의 편성입니다. 이 마필이 결국 직전 경주에 다 같이 싸웠죠. 다 같이 싸워서 그때 한센브레이싱이 우승을 했고, 노프로블럼이 2착, 엑셀런트 퀸이 아쉬운 3착을 했던 그런 편성입니다. 그럼 이 세 마필의 아성을 자력으로 깰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특별한 마필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앞선에서 가는 마필들이 막판에 선전을 해서 이변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번 경주는 인기마 자체가 앞선을 가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정쩡한 선행 가는 마필들이 어렵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 세 마필을 제외하고 찾아본다면 승군전에 나오는 이 2번 막 골드 퀸즈 정도가 보이는데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이 점이 좀 아쉽죠. 아쉬운데 어쨌든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함으로써 또 승군전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직전 경주에 비해서 4kg나 내려갔습니다. 이 마필은 어쨌든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고 뒤에서 올라와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4kg나 내려갔다라는 건 상당히 좀 유리하죠. 그럼 결국 앞선이 싸울 것이냐 말 것이냐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저는 이번 경제 편성표를 딱 받아들었을 때 11번만 노프로블럼의 입상 가능성을 솔직히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마필이 엄청 기본적인 능력도 갖고 있고 전개도 상당히 유리한 마필. 다만 한 가지 좀 외곽으로 지금 나와 있다라는 그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련하게 자리를 잡고 갈 가망이 높다. 그러면 직선주로 해서 앞선을 충분히 넘어설 거다. 뒷심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생각보다 조교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프로블럼을 봤던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요번의 모습이 제 눈에는 제일 안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을 빼진 않을 겁니다. 저는 이번 경주는 그냥 인기만 경주입니다. 인기만 경주기 때문에 네마필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네마필을 딱 추천을 할 건데 그 순서에 있어서는 전 노프로블럼을 조금은 불안하게 본다는 얘기죠. 솔직히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편성표를 딱 받아들었을 때 노프로블럼의 가능성을 높게 봤기 때문에 오히려 한샘 브레이싱이 조금은 어려운 승부가 되지 않을까. 제가 이 마필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마체가 되게 작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합 상황에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까지 싸워온 걸 이렇게 보시면 질마필한테 졌습니다. 물론 요때 3월 2일 날의 경주는 솔직히 전 이해가 안 가는 경주입니다. 지금 돌려봐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마필이 왜 이렇게 뛰었을까? 단 하나 외곽에서 뛰었다라는 거 이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근데 상대가 엄청 약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전을 펼쳤는데 자 결국 이게 저는 이제 경합 상황에서 몸싸움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다음부터는 이마필이 이동화 기수가 기승하면서 아예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티기가 가능한데 직전 경주는 7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지를 못했죠. 그러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아쉬운 승부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번에 1번 게이트에 발빠른 마필들이 몇 두 있기는 한데 이동화 기수가 저는 죽으나 사나 그냥 선행 넷벨이라고 보는 편성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노프로블럼이 3, 4코너에서 덮침으로써 1번이 어렵다라고 봤던 건데 노프로블럼의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다 보니까 한샘 브레이싱이 그냥 도죽선 선행으로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8번마 엑셀런트 퀸은 취입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어느 정도 거리를 벌리고 가느냐인데 자 1200이 어쨌든 취입이 잘 나오는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 늘어지는 경주가 전개가 되면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근데 뭉치는 전개가 되면 취입마들이 통하는 그런 편성이 나와버리죠. 이번 경주는 저는 애매합니다. 전개 자체가. 왜냐하면 1번마 한샘 브레이싱이 도주성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뒤로 뭐 송암 스카이라든가 울트라 삭스 뭐 이런 마필들 그리고 9번 외곽에 있는 스터닝 퀸까지도 조금 빠르게 앞선을 붙이면서 이게 일렬로 늘어지는 전개가 되면 8번마 엑셀런트 퀸이 상당히 어려운 전개가 될 텐데 의외로 아까 말씀드렸던 선행 후보마들이 뭐 죽으나 사나 선행이다라고 하고 한샘 브레이싱 바로 뒤에서 그냥 막 따라가는 뭉치는 전개가 나오면 막판에 한샘 브레이싱의 걸음도 조금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엑셀런트 퀸의 취입 타이밍이 나오는 거죠. 뭐 지금 이번 경주를 봤을 때 또 엑셀런트 퀸의 지금까지의 싸웠던 모습을 보면 막판 탄력은 정말 막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편성 이게 지금 4세가 된 말인데 최근이 가장 전성기가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마필이고요. 이번 막 골드 퀸즈는 솔직히 강한 면모는 없습니다. 강하다는 느낌은 없고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의 편성도 뭐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었고, 직전에 우승을 하면서 지금 승군전에 나왔는데, 그때 이착을 차지한 말이 이 11번마 하늘감동이죠. 근데 이마필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루퍼나 매니샤크, 라운 니진스키, 뭐, 이런 마필들이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량의 이점이죠. 거기서 이변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뭐,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결국은 인기만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한샘 브레이싱, 8번마 엑설런트 퀸, 2번마 골드 퀸즈,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노 프로블럼,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강선 행마가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2번마 글로벌 파워, 그리고 3번마 원더풀 로던, 이 두 마필이 선행을 노릴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5번마 프로시드와 6번마 영원 빅맨이 중속으로 밀고 나오면서 앞선의 마필들을 초반에 압박할 가망이 좀 높은 그런 경주입니다. 여기에 이 8번마 스틸 플레이가 과연 예전의 모습으로 무빙을 뜰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 23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필을 좀 강하게 보긴 어렵습니다. 아마 현장에서도 이 스틸 플레이는 거의 인기가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마필을 언급했냐면 제가 자주 추천을 드렸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마필이 주행 스타일은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그런 주행 스타일의 마필인데, 최근에 그러니까 좀 승군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렇다 할 그런 모습을 보지는 못합니다. 다만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 뭐 이 정도입니다. 여기에 이 9번마 새파랑이 형군의 자존심을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기복을 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필 자체가 그렇게 뭐 약하다 이런 느낌은 없는 마필이에요. 상당히 좀 강한 느낌이고, 어쨌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근성을 계속 보이고는 있는데 뭔가 한 발은 좀 아쉬운 마필입니다. 근데 조교 모습이 좀 저는 안 좋아 보이고, 조교도 좀 약해 보이기 때문에 9번마 새파랑에 대한 기대치는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경주에는 이 2번마 글로벌 파워가 전개로는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1번마 슈퍼 썬더가 지금 승군전에 나오고는 있는데, 최근에 상승세 그리고 막판 탄력까지 감안하면, 그리고 CC1 기수가 기승을 했다면 많은 인기를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 두 마필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이 2번마 글로벌 파워는 어쨌든 순발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이 마필 자체가 순발력이 그렇게 막 앞서 있는 마필이 아니고 중속으로 밀고 나오면서 앞선을 가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힘 한 배를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마필이죠. 더군다나 이번 경주엔 3번마 원더풀 로돈이 지금 출전해 있습니다. 자, 결국 대상 경주를 벗어난 마필입니다. 일반 경주에서는 언제든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전개 자체가 자유롭습니다. 앞선을 가도 되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인데, 이 정도 편성이라면 선행도 노릴만 하겠죠. 특히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승군전에 나오고 있는 마필이기는 하지만 강자와의 경험도 많고, 상간마 경주에만 계속 출전을 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고요. 체형도 되게 잘생긴 체형입니다. 그 주행 자세도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3번마 원더풀 로던이 이제 뭐 대상 경주급의 마필은 아니지만 일반 경주에서는 언제든 저는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 이걸로 보고 있는 마필 3번마 원더풀 로돈이고요. 7번마 탄성의 반석은 어떻게 보면 슈퍼 썬더와 좀 주행 습성이 좀 겹치는 마필이죠. 둘 다
추입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인데 저는 슈퍼 썬더보다는 7번마 탄성의 반석 쪽에 조금은 더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 좀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한 발이 좀 아쉽고 뭐 이런 느낌을 주고 있고 거기에 임다빈 기수의 컨디션이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어쨌든 임다빈 기수가 공들여서 조교를 했고요. 조교 모습을 보면 약간 페이스는 좀 흔들린 듯 보이지만 조교도 강하고 어쨌든 출발 조교까지 해가면서 좀 가능성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마 탄성의 반석 이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 어쨌든 이 마필도 원더풀 노동과 함께 인기마입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은 이 11번마 블루넬로입니다. 지금까지 6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한 번의 준우승. 근데 이 마필은 마체형이 상당히 좋고 주행 자세도 안정적인 그런 마필인데 좀 승분한 이후에 두 경주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저는 적응은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에서는 원래 이마필이 승군전에서 인기 3위, 직전 경주 인기 1위였는데 인기도면에서는 조금 밀려있을 가망이 높습니다. 한 목표권 정도로 좀 대두가 될 텐데 저는 이마필은 좀 앞뒤가 다 되는 전개 이점에 중장거리에서는 어느 정도 힘을 쓸 수 있는 저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외곽에 있다는 불리함이 있지만 거리가 1800m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그게 뭐 관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능력은 상당히 좀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 11번마 블루 넬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인기마 위주로 보기는 하는데 인기마들 중에서 좀 위험한 인기마들은 뒤로 돌리고 제가 보는 마필들 위주로 추천을 할 건데 마지막 순간에 제가 바뀐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4번마 스피디 루키. 자, 직전 경주 이착을 했죠. 어떻게 보면 좀 어이없는 이착입니다. 전혀 기대치가 없었던 마필이 따라가면서 막판 탄력 보이고 올라왔던. 그러니까 어떤 견제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었던 편성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도 역시 직전 경주 입상은 했지만 비인기권의 마필입니다. 이제 7세가 된 마필이고 뭐 보여줄 걸음이 더 있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조교 모습을 보면 이 마필이 확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4번마 스피디 루키가 마필도 좋아 보이고 직전 경주 준우승이 결코 우연은 아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에 뭐 1, 2착 입상권을 노리기는 좀 만만치는 않죠. 기본 능력에서는. 그리고 이제 7세가 됐기 때문에 한양세의 마필이고 근데 삼복에서는 좀 재밌는 승부가 될 수도 있는. 왜냐면 나머지 마필들이 어느 정도 승부가 나버리면 그냥 승부를 회피할 가망이 높거든요. 좀 인기 있는 마필들은 레이팅 안 올리려고. 근데 스피드 루키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끝까지 타겠죠. 좀 그런 면에서 전개로 봐선 스피디 루키가 조금 낫지 않냐. 이런 느낌도 있고. 직전 경주에도 보시면 탄성의 반석을 이겼던 마필이고 5월 30일 경주에서는 새파란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상승세와 조교 모습까지 감안한다면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원더풀 로던, 11번마 블루넬로, 7번마 탄성의 반석,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스피디 루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2번마 레이디 하나비, 그리고 6번마 신의 여제, 7번마 펠로엘토 이 세 마필이 좀 앞선을 강하게 붙일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3번마 거센강호, 11번마 플라잉데이 등이 조금은 빠르게 선입권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좀 압박하는 그런 전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5번마 네모 프린스와
9번마 엑셀런트 탄이 막판 추입 타이밍을 노리고 들어올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솔직히 이번 경주는 상승세에 있는 이 7번마 펠로엘토 이 마필을 중심으로 나머지 마필들이 좀 그만한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능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11번마 플라잉데이는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 그리고 전개가 만만치는 않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 어쨌든 이번 경주가 승분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을 강하게 보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뛴 모습을 보면 어쨌든 기본적인 걸음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3번마 거센강호는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처럼 보이는데 기복이 있어서 좀 믿고 배팅하기 어려운 마필이죠. 그러니까 편성하고 게이트가 상당히 유리한데 이번 경주는 게이트는 유리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습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게이트에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편성은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센 강호가 선행을 가서 버티기에는 강력한 말인 7번마 펠로엘토가 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 7번마 펠로엘토는요, 순발력이 막 막강한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순발력은 뭐 당연히 갖고는 있는데 밀고 나와서 앞선을 때려잡고 가는 마필입니다. 그만큼 저는 기본적인 힘은 갖고 있다. 근데 이 마필이 마차가 그렇게 큰 마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성이 좋은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경주를 보시면 거의 선행을 가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5번마 네모 프린스입니다. 왜 이 마필이 문제냐? 이 마필이 추입 타이밍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승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으면 최근에 보여준 모습으로는 상당히 막강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좀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고 지금 부담 중량이 너무 높죠. 그러니까 추입마가 부담 중량이 높다? 이거는 상당히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번 경주에 이 선행을 가는 마필들이 죽으나사나 따라붙어 버리면 앞선에서 3, 4코너 이후에 이 1400 경주기 때문에 무너질 가망이 높습니다. 거기에 7번마 펠로엘토가 앞선의 마필들을 장악하고 나가버리게 되면 웬만한 선행마들이 버티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뒤에서 따라오는 마필들한테도 한 번의 기회는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이는데 앞선에 갈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 저는 이 2번마 레이디 하나비는 기습 선행을 간다면 저는 버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뭐 아니면 도죠. 그러니까 초반에 이 마필은 승부가 갈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죽선 선행을 가서 버티기도 만만치 않은데 앞선에 가지도 못하면 따라가는 전개는 솔직히 안 되는 마필이다 보니까 뭐 아니면 도인 심정으로 무조건 초반에 치고 나가야 되는데 치고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죠. 결국 이제 계속 승군을 하면서 앞말의 한계를 좀 느끼고는 있는 마필인데 그렇다고 뭐 기본 능력이 아예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마필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 7번마 펠로엘토를 믿느냐 안 믿느냐 7번마 펠로엘토를 믿는 순간에는 무조건 출마가 되는 거고요. 이 마필도 긴가민가? 뭐 이렇게 되는 순간에는 저는 솔직히 이번 경주는 배팅 안 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여기에 지금 언급을 좀 적게 했지만 이 9번마 엑셀런트 탄도 자,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김동수 기수가 원래 이 엑셀런트 시리즈의 마필들을 많이 기승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엑셀런트 탄에는 김동수 기수가 적임 기수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엄청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각질 변경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김영근 기수가 기승을 해서 그런 건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경주를 펼쳤지만 이렇다 할 인상적인 모습은 못 보였고 김동수 기수라면 저는 앞선에 붙이려고 보는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면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저는 전개로 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게 5번만 에고 프린스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마필의 입상이 조금은 좀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58이라는 부담 중량 이걸 해칭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보여준 능력대로 좀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입상 가능마로요. 7번마 펠로엘토, 11번마 플라잉데이, 5번마 네모프린스,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레이디 하나비,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변성입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가 상당히 좀 재미있는 편성으로 봤던 경주고, 어쨌든 2등급의 1200m, 그리고 야간 경마. 그러면 발빠른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고, 발빠른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다면, 상당히 좀 재미있는 승부도 될 거다.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이 콩나물이라는 마필이 원래 출주 등록을 했었습니다. 아마 콩나물이 여기 출전을 했으면은 뭐 거의 인기 1위일 겁니다. 근데 그 마필이 마지막에 출주 포기를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혼전 구도로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번 경주는 일단 제가 강하게 보는 마필이 있는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승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고요. 아마 이번 경주에서 제가 좀 아쉬움이 있는 마필은 이 3번마 블랙 초콜릿입니다.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은 아시겠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배팅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좀 장기 휴양을 했죠. 지금 21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고, 휴양 이전의 2등급에서의 모습이 솔직히 조금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 블랙 초콜릿이라는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를 하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부의 마필이죠. 500kg가 넘어가는, 그러면서 좀 앞선의 마필을 좀 덮치는 그런 전개를 많이 타던 마필인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못한 상태에서 휴양에 들어갔고, 지금 휴양 복귀 전에 나왔는데 1200m의 발빠른 마필들이 좀 있는 경주,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저는 이번 경주는 좀 간단하게 생각할 겁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 가장 강하게 보는 마필은 21번마 탑티어입니다. 이 마필은 저는 데뷔 전부터 계속 추천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데뷔 당시의 인기도가 3위, 4위 정도 됐었나 했는데, 조교 모습을 보고는 이 마필은 무조건 뛴다 라고 생각했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지금 2등급 승군을 해서는 헤매고 있죠. 헤매고 있는데, 이 헤매는 이유가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전개에서 막판 좀 탄력적인 걸음을 보이거나, 또는 앞선에 붙여서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인데, 최근에는 이도저도 아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했고, 그 전에 김용군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 마필은 장추열 기수가 어떻게 보면 적인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버마 탑티어가 초반에 스타트가 딱 됐을 때 앞선에 가면 그냥 선행으로 내빼는 마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휘감고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휘감고 간다는 전제하에, 왜냐면 지금 외곽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힘의 안배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기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탑티어의 입장에서는 장치열 기수가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 그리고 상당히 좀 탄력적인 걸음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2등급 1200m 단거리에서 외곽 게이트 불리함이 분명히 있지만, 저는 분명히 4코너 이후 직선주로 해서 앞선의 마필들을 넘어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경주고요. 자, 여기에 이제 앞선에 가는 마필들, 그러니까 탑 티어보다 좀 앞선에 갈 수 있는 마필이 이 8번마 미러클 한강과 5번마 라운탑 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에 갈 수 있는 마필들이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탑 티어가 올라왔을 때 따라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이 두 마필이다.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1번 게이트에 있는 MJBS는 이제 7세가 된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좀 회출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최근에 행보가 괜찮습니다.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지금 근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게이트에 이점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최강자라고 평가받는 콩나물이 지금 빠진 상태에서 펼쳐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출전하는 마필들이 그렇다면 나도 한번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는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마필 위주로 이번 경주는 추천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1번마 탑티어, 5번마 라운타 플레이, 8번마 미러클 한강,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MJ 베스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